예, 지나간 이슈도 다시 보고 또 이걸 시장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롱테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남아 있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참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좀 뭘 사야 되나? 라면서 종목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바로 공매도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공매도 반대 매매 이런 거 이용하지 절대 아닙니다.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이번에 나왔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 팩트를 점검하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번에 나왔던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카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08년대 금융위기 때 한번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고 2011년에 유럽에서도 재정위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역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요. 이것까지 이번까지 합치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번 결정을 내린 이후에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죠. 실기론이 있었습니다.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서 하면 뭐하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나왔고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자주 하는 주체는 사실상 개인 빼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인데 이 와중에서도 시장 조성자는 예외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의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도 딱히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장에 효과가 있겠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어들이는데 진짜 효과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거야 이미 나오고 있는 반응인 거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후에 노려볼 수 있는 틈새 전략. 일단 공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면 KRX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32조 7,083억 원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때리는 모습이었고 이 중에서 외국인의 거래대금이 55.1%, 기관의 거래대금이 43.7%였습니다. 다음 그림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9.2%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무려 73.9%의 공매도 물량을 모두 외국인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외국인의 놀이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약간의 변화라도 생길 여지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전망이자 추정, 소설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해당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제한을 받게 됐으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숏 커버링 수요를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지난 2008년하고 2011년에도 그대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숏커버 물량이 들어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주가 부양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시장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들이 확 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숏커버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매도가 많은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압도적입니다. 2조 738억 원이나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카카오, LG생활건강, 한국조선해양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형 종목들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이런 잔고가 많은 종목들 시장이 반등하거나 튈 때, 반등할 때 당연히 숏커버 물량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매도 제한이 없던 지난주에 그런데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갑자기 공매도가 확 늘어난 종목 이걸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것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양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공매도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1,840억 원, 셀트리온이 577억 원, SK하이닉스가 478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 주도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워낙 시장 자체가 빠지고 그리고 침체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삼성전자부터 이런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 물량이 대거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종목부터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장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더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글쎄요, 여기까지는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시각을 비틀어 볼게요. 공매도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시장 하락이 예상되니까 공매도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종목의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떨어질만 하니까 공매도를 걸어놨겠죠. 그럼 반대로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시장에 반등이 나와서 아니면 쇼커버 수혜가 나타났을 때 뭔가 종목 주가 자체도 V자로 반등을 하려면 최소한 실적 확인 과정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나 증시 상황이니만큼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은 반등장에서 크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일단 대차장고가 5% 이상이면서 올해 들어서 이익 추정치가 단 한 번도 하향되지 않았던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어떠세요? 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있나요? 시젠 관심 많으셨을 텐데 그중에 하나였고요. KH바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있고요. 5G 관련된 장비주들도 서진 시스템까지 간간히 눈에 띕니다. S&T 모티브도 있고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언택트 문화 형성된다고 하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역시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이슈로 추려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있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시장의 반등과 함께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그렇게 크게 하향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화장품주와 5G 장비주들도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역시 쇼커버에 의한 반등, 그리고 시장 반등에 의한 시장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 오늘의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회복될 기미를 보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화답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컨텐츠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슈로, 그리고 한번 지나간 이슈로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는 롱테일 되겠습니다.